그 순간순간마다 생기는 그 선택과 이 집중의 시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약간 작은 남자친구가 생긴 느낌? 되도록이면 예쁜 말을 쓰자고. 고운 세상.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또 만났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아이들 좀 잘 컸나요? 네. 우리 방송하면서 좀 아이들 키우는데 엄마들이 태도가 좀 달라진 게 있었을까? 저는 그때 많이 혼나가지고 학습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두 장씩 이렇게 하면서 또 하고 있는데 아유, 왜 시키냐고. 3살이에요, 이천이가.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근데 마음이 되게 많이 내려놓고 편해져서 진짜 육아하는 게 좀 편해졌어. 그랬어요. 나 야단 안 쳤는데. 왜 시키냐고. 아까 차에서 오는데도 언니 저는 교수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너무 육아가 편안해지고 죄책감도 좀 사라지고 그 그랬어요?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무슨 고민을 나눠야 되나 약간 고민하면서 왔어요. 이제는 고민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생기는 게 고민인 것 같기는 해요.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애들이 달라서 그러는 건지 그 순간순간마다 생기는 선택과 이 집중의 시간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아이들이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이들이 아플 때는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고 말도 잘 안 하는데 뭔가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그럼 얘가 지금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럼 엄마 마음이 훨씬 기뻐지잖아요. 또 우리가 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지. 이리로 오려고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이리로 와서 찾아보고 여쭤보고 이러려고요. 최근에 이제 17개월이 돼가지고 너무 높은데 올라가는 걸 그때는 걸어다니지도 못했던 애가 그래가지고 너무 위험해가지고 진짜 눈을 뗄 수가 없겠더라고. 첫째는 이제 말도 잘하고 이제 잘 걸어다니고 이러니까 이번에 둘이 한강 데이트를 간 적이 있어요. 둘이만 밤에 가서 반포대교 야경의 분수 엄마하고 아이하고 둘이. 네, 밤에 아빠 퇴근하고 둘이 나갔다 올게 하고 반포대교 분수도 보고 막 공연도 보고 이러고 왔는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음료수랑 핫도그 사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약간 작은 남자친구가 생긴 느낌? 그래서 남편한테 체험을 못 받은 거를 아빠가 아들이 들으면 해주니까 샘내겠네.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애기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아주 아들하고 진한 데이트를 네. 하고 오셨네. 작은 남자친구 하니까 딱 떠오르는데 저는 아들이 없지만 저희 남편이 완전 전형적인 T거든요. 근데 약간 곰곰이 좀 생각해봤어요. 아기가 예뻤던 게 뭐가 있었을까 했는데 저희 엄마가 우리 첫째 6살, 둘째 5살, 연년생 한참 키울 때 정말 예고 없이 그 의료사고로 좀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연년생을 키우면서 육아에 이제 한참 힘들 때였는데 제가 그때는 아이를 내가 그늘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키워야지 이런 생각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혔었는데 그때 6살, 5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고사리 소음 같은 아이들이 항상 사고만 치고 이랬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아빠는 T형이고 또 이런 큰일을 처음 당하니까 정작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고 오히려 너무 큰일이니까 남편은 이렇게 위로는 해주고 싶지만 못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혼자 울고 있으면 와서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또 글씨도 쓴다고 삐뚤빼뚤 엄마 뭐 할머니는 천국에 있으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써서 이렇게 문에다 붙여놓고 그때 진짜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뭐 연년생은 쌍둥이보다 힘들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예쁜 아이들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이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안아줬을 때 큰 위로가 됐겠네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나를 지탱케 해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정말 큰 아주 좋은 힘이 경험이네. 있었어요. 시작부터 약간 눈물 나는. 남편이 못 채워준 것들을 좀 채워줬던. 방금 전에 영란이가 얘기했지만 연년생은 쌍둥이보다도 힘들다 이런 식의 말들이 사실은 더 겁을 주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독박육아도 그런 느낌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만 살펴보니까 남편의 기여도가 분명히 있더라.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 독박육아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얘기 같고 진짜 그게 딱 머릿속에 구체화가 딱 돼버리고 미운 4살 이런 말도 너무
사실은 돌아보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4살 때 그렇게 미웠나?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믿지 않았던 거잖아요, 선생님. 요새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을 너무 막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는 미운 7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3살은 고운 3살이야. 왜 고운 3살이었냐면 이제 그때부터 아장아장 걷기도 하고 말도 하지만 대개는 둘째가 생겨요. 둘째가 생길 때 첫째가 이제 할머니한테로 가. 동생이 생긴 바람에 엄마 찾지 못하고 할머니가 봐주면서 할머니한테 얘는 너무 예쁜 애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운 3살. 영어로는 그게 terrible two예요. terrible two. 너무 다를 수가 없어. terrible two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게 만으로 하면 2살이니까 우리나라 3살 나이를 고운 3살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줬어. 근데 terrible two도 그렇고 왜 그런 말이 나왔냐. 그건 이제 젖 먹고 누워만 있고 이런 아이들이 걷기 시작해서 생활 영역이 넓어졌어. 또 말을 해서 자기를 표현해. 싫어, 안 가, 안 해. 이러면 이제 엄마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전에는 그저 뭐 업고 나가면 업고 나가나 보다. 재우면 재우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안 잘 거야. 안 가, 안 해, 안 먹어. 뭐 이러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해. 그거는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죠. 자아를 찾아가기 시작한 자기를 발견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연령이라 사실은 우리가 진짜 참 얘가 이만큼 컸구나 이래줘야 되는데 이제 가자는데 안 가고 먹으라는 거 안 먹고 이러니까 그냥 밉다고 야단을 하는데 아까 4살을 뭐라 그런다고요? 미운 4살인데 요즘에 조금 더 표현이 강해졌더라고요. 18개월부터 네, 있어요. 네, 욕 나온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18개월마다 주기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18개월부터 이제 걸음마하고 18 말하기 시작하잖아. 그거를 이제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 아,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구나. 와, 말도 하기 시작하는구나. 얘가 걷기 시작하네. 이제 지가 가고 싶은데 가네.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힘드니까 자꾸 거기다 이름 붙이는데 이름 붙이지 마세요. 고운 3살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무서운 말들이 많아요. 미친 4살. 뭐. 미친 4살? 죽이고 싶은 7살. 그래서 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만큼 뭐 힘들다는 뜻일까요? 아무튼. 물론 애 키우는 게 여기서 애 키우는 거 쉽다는 사람 있어요? 다 힘들지. 그렇지만 그렇게 뭐 이상한 말을 붙여가면서 아이 키우는 거를 비하하고 그러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예쁜 말을 쓰자고. 고운 3살. 아, 엄마한테 말대답도 해? 저 자식이 무슨 엄마한테 말대답을 하고가 아니라 제가 자기 의견, 자기 주장도 하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화가 이렇게 났던 게 좀 가라앉는다고. 화가 우리가 좀 가라앉고 나면 훨씬 더 아이들하고 인터랙션이 좀 자유롭고 더 좋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라. 수지는 딸이 2이잖아. 그런데 예쁜 모습 없었어요?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그래서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유주가 이제 올해 7살이 되는데 말도 이제 통하고 소통이 다 되니까 그냥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위로받을 때도 많고 아까 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보다도 위로가 남편들이 이제 큰일 났다. 아, 물론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 너무 좋지만 여보 괜찮지?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 그 부분까지 유주는 알아주더라고요. 확실히 여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F라서 그런지 저희 남편도 T거든요. 네, 대문자 T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까 속상했지, 뭐 엄마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 제가 어떻게 하면은 기분이 풀리고 위로를 받는지 아는 것 같아요. 좀 저를 구슬리는 것 같아요. 아 부러워. 부러워. 이제 유주랑 아주랑 같이 재우고 이제 방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6년 동안 계속 유주랑 같이 잤거든요. 그 둘째는 워낙에 혼자도 잘 자고 신생아 때부터 근데 유주가 제 애착이 심해서 6년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아빠랑도 안 자려고 그래가지고 저랑 자다가 이제 좀 수면 분리를 하는데 제가 허전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네, 오히려 안 되러. 네, 막 마음도 아이가 하고 몸도 야단하는 하고 게 아니라. 네. 유주는 잘 떨어져서 자요?
아니 꼭 새벽에 다시 와요. 안 깨면 쭉 자는데 일어나면 꼭 저한테 오고 올 때도 혼자 오면 혼나니까 자는 아주를 깨워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진짜 침대 하나에서 4시 아침 일어나면 4시 자고 있어요. 이쪽도 그런다고 그러잖아. 싱글 침대 아직 지금 12살, 11살인데도 이렇게 스물스물 와서 아침에 일어나면 싱글 침대에 셋이 자고 있고. 애들이 핑크에 집착했을 때 정말 큰 맘 먹고 엄마들의 로망이잖아요. 완전 핑크방을 하나 만들어줬죠. 거기가 아빠 방이. 애들이 다 와서. 아빠 혼자 거기서 캐노피 침대에서 아버님이 저희 집에 계시고 침대가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예요. 그래요? 이렇게 아이들을 침대에다 데리고 자는 건 사실 많은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랄 거예요. 그쵸. 아이를 혼자 재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안타까워서 또 예뻐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자는데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형제인데 그럼 둘이 같이 재우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각 방을 따로따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각방을 쓸 수 있으면 각방을 해줘도 되고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둘이 같이 있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럼 아이들끼리 둘이 두는 거는 큰 문제 없어요. 성향에. 근데 아이들을 엄마 아빠 침대에다 데리고 잔다? 엄마들이 너무 아이들한테 집착하고 있는 것도 있어. 아까 수지도 아이는 가서 잘 자는데 엄마가 잠이 안 온다고 이러는 거는 습관이란 게. 엄마가 이 애착 형성이 네, 맞아요. 제가 애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처음부터 따로 재운다고 해서 무슨 얘네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무슨 서운함을 느낀다거나 뭐 불안감. 우리는 지나치게 아이들이 불안할 거다. 뭐 아이들이 밤에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사실 그걸 우리가 뛰어넘을 필요도 있어요. 물론 이제 외국에서는 독립심을 키운다고 그러더라. 우리는 이제 그러는데 제가 미국 가서 볼 때는 독립심보다 엄마 아빠도 자야 되잖아요. 계속 일하는데 매일 일하는데 그럼 밤에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울고 깨고 자고 뭐 먹이고 갈아주고 뭐 이러면서 잠을 못 자면 계속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처음 가서 애가 울면 어떡하냐니까 문 쾅 닫고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섬찟해서 아니 어떻게 애를 두고 문을 쾅 닫고 나와 우는 애를. 그런데 독립심을 키워주려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일을 하려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고는 사회생활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처음부터 띄워두는데 아이가 이제 하나일 때 굉장히 외로울 것 같지만 또 형제가 생겨서 형제끼리 같이 잔다? 그럴 때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어른들이야. 어른들이 괜히 아이가 불안할까 봐. 아이들이 뭐 외로워할까 봐. 전혀 안 그렇거든요. 골아 떨어졌잖아. 세상 모르고 자는데 잘 자고 아침에 만나서 자기 전에 침대에서 아이들 이야기 들려주고 동화책 읽어주고 이렇게 잘해서 재우면 그것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아이들 건강에도 좋고 엄마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아빠 건강에도 좋아. 아빠는 맨날 자식들한테 엄마 뺏겨서 얼마나 속상하냐고. 남편들 한번 대답 좀 해봐요. 혼자 자는 게 배려된 거예요? 어쩔 땐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겠지. 네. 그러나 애들한테 아내를 뺏겼다는 생각이 안 들겠냐고. 그런가요? 그게 이렇게 난 건전한 가정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엄마는 아빠하고 잔다. 이렇게 딱 아이들한테 그런 인식을 주고 우리는 우리끼리 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해. 엄마가 애를 못 떨어지고 응? 저렇게 잠을 못 이룬다니. 그게 더 문제죠. 오늘부터는 꼭 아빠하고 둘이 자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재우세요. 네. 밤마다 애들 우는 거 아니에요? 1, 2, 3, 4다. 네. 지금 저쪽이 사실은 우리 수지의 남편분이 와서 계시는데 계속 유지 얘기를 할 때 유지 아주 얘기할 때도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오시고 뭔가 계속 막 말씀하고 싶으신 거 그러면 우리 모셔야지. 뭐 이쪽으로 잠깐 오시면 안 될까요? 마이크로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엄마들 앞에서 씩씩하게 한번 자기 소개 좀 네네. 해주실래요? 제 이름은 최지상이고 제가 봤더니 이름부터 얘기 안 하면 혼나더라고요. 자기 소개를 좀 해줄래요? 네, 저는 6살, 3살,
최유주 아주 엄마입니다. 자기 이름은 얘기를 안 하네. 아. 이름 없어요? 오늘 여기서는 우리 다 각자 이름으로 얘기합시다. 누구 엄마가 아니고. 제 이름은 최지상이라고 오늘 아내 응원차 이렇게 왔는데 얼떨결에 네,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선적 장애가 훨씬 더 많다. 저는 그거에 대해 엄청 조심하는 딸을 편이에요. 장애가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냐? 그럼 전 또 할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무섭게. 내가 야단 맞을 네, 것까지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니까 힘내주십시오. 되게 억울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남편이 더 억울하지 않았어요? 제가 억울했던 거는 사실